일단은 오늘 이제 음감에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곡을 하나 듣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Hop with this ride that I make this beat high. 네, 보통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곡을 하나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곡을 먼저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아이콘 TV와 이제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가 같이 하는 아트비치 토크의 행사가 이번에는 이제 비앙님의 새 앨범 더 베이커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앙님께 이제 오신 분들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프로듀서 비앙이라고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음악 프로듀서고 이태원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또 훈디판다랑 오디라는 래퍼랑 콜라보 앨범을 냈었고 이번에는 솔로로 정규 2집으로 이제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들은 곡이 이제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의 막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에 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이 막내인데 막내는 이제 저희 친한 밴드 친구들끼리 뭐 애칭으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이 막내고 사운드적으로는 뭐랄까 재즈를 현대식이라 해야 되나? 혹은 저희 방식대로 새로 좀 제안하는 새로운 재즈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은 함께 이제 작업하신 두 분 인사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베이스 치고 있는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드럼 치고 앨범도 내고 곡도 쓰고 하고 있는 신드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앨범을 어느 정도 같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두 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앨범에서 15곡 중에 11곡을 베이스를 쳤고요. 그 중에 2곡이라 해야 되나? 네, 2곡 작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편곡 아이디어 같이 잘 주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비양 형의 드럼에 좀 밀려서 저는 8곡이었나? 그 정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히 막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한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8곡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드럼에 참여했습니다. 앨범 자체가 제가 이제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셋이 밴드 혹은 팀 형식으로 아이디어 내고 만들고 요거하고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아는 사이시기도 했으니까 참여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좀 깊이 참여하려면 어쨌든 냉정하게 프로듀서 비양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혹은 뭐 이 사람의 음악이 어떻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작업 전이나 작업 후에 그런 것들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드롬님 먼저. 저는 한 5년 전인가 그 디인터넷 내한 공연 때 오프닝으로 진보형 밴드로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실용음악 아닌 뭔가 뭐라지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때 또 이제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좀 교류도 이렇게 하다가 작년이었나요? 어디 이제 그 앨범 나오고 그 라이브도 또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천욱이를 제가 소개시켜줘서 같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그 리얼 드럼을 제가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제가 듣는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찍은 드럼 비트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영향을 그래도 계속 주고 받았고 제가 뭐 에이블존 레슨도 받았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 어쨌든 작업을 한 건데 그냥 그냥 제안을 했을 때 뭐 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면서 천욱이랑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도 나름 그 한 단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만들어내는 그런 실용음악과 그냥 연주 음악 같은 그런 앨범 작업 방식이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확실하게 한 단계는 저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이때까지 작업을 해왔던 방식이랑 좀 완전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게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대화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야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애정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겠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프로듀서 비양의 어떤 매력이나 이 사람 그래도 이런 음악가구나 하고 좀 약간 생각하거나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두 분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또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떤 했어요. 점에서? 그러니까 막 또라이들이 음악을 잘한다고 다들 그 소문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였구나
되게 특이하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점에서 좀 노래 같다라고 느끼셨는지? 제가 어떤 트랙을 만들어서 형한테 보내봤는데 그거를 악기 구성을 다시 짜고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줬는데 진짜 아예 생각을 못 해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또라이구나 느꼈습니다. 멋있어서 네. 아, 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의 네. 그러면 신드람님은 저도 일단 그 또라이란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 형한테 처음 그 에이블툰 레슨 받을 때 레슨비가 제가 어쨌든 그 드럼 브레이크를 똑같이 쳐주는 거였는데 그거 아직 못 쳐줬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아 이게 뭔가 좀 어쨌든 다른 세계에 계속 있었으니까 아 참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앨범 작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천재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저도 누기 말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해서 가져갔는데 다음번에 돌아오는 모니터 파일이 그리고 또 내가 친 드럼인데 내가 안 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맞나 이게 도대체? 그래서 별거 그냥 안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대단한 뇌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제 또래라는 칭호를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영광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두 분께 어쨌든 일종의 도움을 받은 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앨범을 작업하면서 조금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좀 이 두 분 덕분에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일단 제가 그 프로듀서지 연주자가 아니어서 연주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편인데 이 친구들은 그 연주 이제 전문가니까 그런 편곡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뭐 어떤 악기가 들어가면 이 노래가 더 멋있을지 그런 것들을 되게 그 아이디어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연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가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줬죠.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서 이제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다음 곡 컬러미 배드라는 곡 들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두 세션 분들께 우선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앨범의 수록곡인 컬러 미 배드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컬러 미 배드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게스트이신 오디님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네, 우선은 뭐 간단하게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C 오디라고 하고요. 그 비앙형과는 작년에 오픈먼데이라는 앨범으로 콜라보 앨범을 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디님은 이번 앨범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흔쾌히 와주셨어요. 네. 오늘 그쵸. 방송을 일단은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배우님께 일단 오디님이 참여하자는 이유가 있다면 아 다음에 같이 할게요. 네, 일단은 컬러 미 배드라는 곡이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음악적으로 그려낸 트랙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거랑 연관해서 잠깐 이제 오픈먼데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픈먼데이를 이제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대도 하시고 상도 받으셨는데 일단은 함께 그 과정을 이제 겪어보신 결과 두 분이 생각하는 서로의 인상 좀 혹은 뭐 소감 이런 게 있다면 네, 저는 뭐 일단은 제가 그 비앙형과 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의 저의 색깔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는데 그거를 딱 해낼 수 있는 프로듀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비앙형이었고 그래서 제가 앨범을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제가 찾아가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한번 집에 찾아갔을 때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한 2007, 8년쯤 쓰던 모니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형은 진짜다 생각하고 좀 더 이제 다가가게 됐었죠. 네. 네, 비영님은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아티스트죠. 그게 다입니까? 랩도 잘하고 되게 힙합 같이 생겼 그런 매력이 있죠. 굉장히 두 분이 그래도 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픈먼데이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하면은 근데 저한테 이제 비앙님이 설명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K-팝에 가까운 앨범이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의미나 혹은 왜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K-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즈를 좀 제가 해석한 그런 게 있었다면 오픈 먼데이도 사실 좀 오디가 뭐랄까 되게 막 거친 힙합 래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저는 그거 말고 다른 매력도 충분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아쉬워서 좀 대중적이라 해야 되나 그냥 듣기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좀 어떤 K-팝의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디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일단 뭐 K-팝이라 생각 안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비앙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씌워진 어떤 그 색을 좀 저도 좀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듣던 음악들도 뭐 이렇게 뭐 강하거나 세게 많은 음악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시기도 딱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앙님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나 혹은 프로듀서로서 느꼈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오디님께? 일단 그 찾아갔다는 게 제가 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간 건 아니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가 이제 비앙형네 집에서 아마 목동 살 때 맞죠? 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비앙형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을 먼저 알게 됐다기보다 음악을 먼저 듣게 돼서 알았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제 주위에는 어쨌든
좀 비슷한 걸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프로듀서든 래퍼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리고 저도 새로운 걸 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앨범으로 들어와서 컬러 미 배드라는 곡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좀 담긴 의미를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냥 생명력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생명력은 되게 강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되게 강한 어떤 그런 전자음 소리도 나오고 되게 부드러운 피아노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강하면서 또 아름답기도 한 그런 모습을 좀. 그러면은 일단은 또 두 번째로 형사님이 같이 한 차원이라는 곡 들어볼 텐데요. 오늘 되게 먼 길 와주신 수고해주신 우디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오, 내게 빠져나갈 힘그 빛이 있어. 어떤 위험조차도 날 버텨낼 수 있지만 많은 악역들이 나를 감싸고 빛이 사라진 그 이후로 난 다시 갇혔어. Creeping in the darkness, darkness. Come on, creeping in the darkness, darkness. Whoa, creeping in the darkness. Whoa, creeping in the darkness.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I can't keep on, come on, let's get in the dark. 김도환님과 함께한 차원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앨범을 이제 나중에 쭉 들어보시면 앞트랙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인데 네. 곡에 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원이라는 제목이고 내용은 이제 어떤 좀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앨범 전체가 이제 좀 제가 최근 몇 년간 겪은 어떤 불행과 행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앨범이거든요. 근데 이 차원은 아까 동굴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좀 나빠져서 사람들이랑 멀리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동굴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숨는 거라고 했고 차원은 이거 좀 그냥 저 혼자만의 이론인데 그 동굴 속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2차원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동굴 밖은 밝으니까 3차원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의 입구를 차원의 어떤 문이라 생각해서 차원이란 제목으로 했어요. 이 곡은 이제 전개를 들어보면 사실 몇 가지 파트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컬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악기들이 또 이렇게 쌓이다가 또 마지막 부분에는 또 악기들이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표현하고 싶은 어떤 흐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트랙에서 앞트랙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그 다른 내용의 아우트로 이제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 가면 이제 동굴 속으로 숨는 어떤 그런 거를 소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이 다음 곡이 그거네요. 그걸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동굴 속이 되게 캄캄하고 습하고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고 악기 연주나 이런 거는 워낙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파트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 이제 후반부에 노래가 바뀌잖아요. 그것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음악이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천천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어떤 동굴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형선님은 사실은 많은 분들께 조금 아직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또 참여를 이제 같이 만들게 되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앨범 만들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잘하는 신인 분들 이제 남자 보컬 여자 보컬 상관없이 다 많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추천도 받아보고 했을 때 이제 형선 씨 보컬이 되게 뭐랄까 신비로웠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었고 되게 잘 해줘서 좋은 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곡을 또 연달아서 들어볼 텐데요. 두 곡에 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을 거는 미나스라고 위협이란 뜻인데요. 아까 들으신 차원이란 곡의 앞에 바로 전 곡이에요. 그래서 미나스는 아름다운 우리가 만나는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은 되게 위협적인 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계란이 있었다고 치면 계란이 예쁘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금이 가 있어서 되게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지금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역시 카페를 하시다 보니까 계란을 하루에 한 판씩 까거든요. 근데 깠는데 썩은 거예요. 냄새나고. 근데 그때 사실 봤는데 그런 이제 아름다운 것과 그 속에 있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 끝나고 들어볼 노래는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사랑을 되게 연인끼리만 쓰는 단어로 쓰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처음 배운 건 부모님한테 배운 거고 혹은 친구들이랑 혹은 제가 그 형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그런 이제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그 단어가 더 되게 좋은데 연인끼리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면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가 자리 남녀 둘 웃음소리 평범한 커플 묘한 사이 마신 술은 한 병쯤 진실 게임처럼 보여주는 감정들로 연착해도 서로 해줄 말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문장뿐인 게 사실 우리 모두 다른 누구와 다를 것 없이 입술에 맞추고 사랑을 나누고 모두가 하는 걸 하는 것 침도 안 바른 상태로 영원을 약속할 수도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면 뒤내 다른 꼴 해서 한쪽은 사랑 다른 한쪽은 욕망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지 그저 평화 표정 유지 말투 차이 없이 주는 편함 다 줄 생각과 다 뺏을 생각 안 해 조화 겉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서로 빼들은 패 사랑을 찾고 나를 도저 새끼는 빼먹을게 남지 않았다면 싹둑 끓일게 최선일 때조차 너무 차분해서 없어 보이겠지 문제가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 익숙해 학교 다니던 시절에 결국 마주친 그때 부모님의 질문에 얘는 그냥 친구인데 하면서 입술 떼었었던 기억에 한참 뒤끝에는 도살이 위협 미리 당하지 않았지만 내 악몽들을 연지 먹혀도 이상하지 않았지 그 불안감은 내 부모님 포함해 남들이 보지 못할 뛰고 먹거나 모퉁이쯤에서 나를 지켜봐 불안정적인 허락화창했던 어린 나이들 내가 그 시간들 틈 속에서 본 웃음의 그림자들 그걸 이용하는 자와 그걸 보지 못하는 삶자 그 다롭다면 심층 밑에 끓는 이 불안감 또 믿음의 밀봉이 된 상자 없으면 서운해 조금 모자란 듯 넘치네 새로운 모든 감이 어떤 형태로든 사랑한 게 내가 모자라면 내 친구도 모자란 게 뻔해 이건 주고받는 거니까 나도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선물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건 사랑의 의미 두두두두두두 없으면 서운해 조금 모자란 듯 넘치네 새로운 모든 방이 어떤 형태로든 사랑한 게 있어도 없는 척 해야만 칠 수 있었지 나를 외로움으로 처음부터 옆에 있었지만 바로 알아보게 나는 꽤 서툴러서 감정 상태는 바꿔서 며칠지 안 되는 선물 상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 열 때 기쁨을 몰라서 허무할까봐 고의적으로 비워놨지 내 마음은 철로 된 거푸집 딴 사람들의 완성된 모양으로 나에게 될 이유는 없듯이 그냥 혼자인 듯이 긴 주위로 나만의 정답을 정해놓은 채 옳다고 못 때려봤네 그쯤 주변 사람들이 내게 건네본 게 일단 혼자 고치는 시간이 아닌 함께 녹여가서 한 추운 밤 나에게 내가 지었음에도 다시 한번 나를 관찰할 순간에서 앨범 한 장 같이 만들자 한동안 주의 모든 반은 다 방음막 뒤로 묻고 형과 같이 발매한 게 한국 18년도 최우 수상한 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없을라 세모네모 동그라미 어떤 형태든 줄 때는 언제나 전부 다야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고독을 억지로 적은 말어 분명 주위에 있어 모자라 널 채워줄 사람 없으면 서운해 조금 모자란 듯 넘치네 새로운 모든 방이 어떤 형태로든 사랑한 게
바로 여러분께서 랩을 들으신 랩의 주인공인 쿤디판다님 모시고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쿤디판다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이 앨범 전에 두 분은 재건축이라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저는 진지한데 네 남기셨는데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 지 좀 됐지만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서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혹은 작업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쿤디판다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다른 뮤지션들한테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취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다른 뮤지션들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메이커랑 작업을 한다면은 제가 레퍼런스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이 이미 작곡을 하신 걸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둘 다 어느 정도 마음에 좋아하는 트랙이 나와야 그 트랙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더 돌아가게 되잖아요. 완성이라는 지점까지. 근데 이 형이랑 저는 거의 하면서 취향이 너무 애초부터 맞으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비트 보내고 저는 이렇게 할게 이러고 보내면 또 그대로 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죠. 전 맞아요. 그럼 이제 피아님께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취향이 잘 맞아서 랩도 잘하지만 가사도 잘 쓰고 근데 이제 취향이 잘 맞는다는 점에서 저랑 이번 앨범도 같이 많이 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앨범에 이제 쿤디판다님께서 두 곡에 참여해 주셨는데 재건축할 때랑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 작업하시면서 좀 다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재건축은 이제 스토리를 쿤디판다가 짜고 음악을 제가 만들었으면 이건 이제 스토리도 제가 짜고 그렇고 물론 가사 내용은 제가 얘기해준 스토리 속에서 창작은 쿤디판다가 했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맞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원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비트의 스케치가 오고 그걸 심지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제가 녹음 프로그램에서 커팅을 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놓고 편곡 들어갈 부분 이렇게 몇 초 구간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덧 입히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앙 형이 좀 더 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의 영역도 이 형이 가담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메나스라는 트랙은 제가 애초에 녹음을 해서 보낸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앙 형이 약간 생각한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랩 리듬 자체를 어떻게 구간마다 짤지를 같이 상의해서 작업실에서 작업된 거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차이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같이 만든 앨범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쿤디판다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신 건데 처음 트랙을 받고 또 컨셉을 설명을 듣고 했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트랙 얘기하시나요? 두 곡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메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해가 좀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까 달걀에서 웃으셨잖아요. 정확히 저한테 똑같은 비유를 들면서 그 주제를 설명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달걀이 아닌 솔직히 이런. 근데 생각해보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이제 불안함도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건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메나스 마지막 트랙의 마지막 가사가 이제 믿음은 밀봉이 된 상자라는 가사로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거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살았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진실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린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에서 오는 불안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제가 해서 보내줬는데 좋아했고요. 사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내가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 덕분에 여기 있고 난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너희한테 사랑을 줄게. 사랑의 친구들아 이런 주제인데 그럼 저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재건축 얘기했듯이 재건축 앨범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노력이 비단 저희 둘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유통 쪽이나 어쨌든 간에 다른 프로모션 쪽 힘써 주셨던 철빈이 형도 있고 뭐 진보 형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막 뮤직비디오 막 스태프 형 누나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서 그런 거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양님께 조금 여쭤볼 텐데 그 사랑 같은 경우에는 수민님, 콘디판더님, 비양님 이렇게 세 분이서 작업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네, 곡이잖아요. 좀 계속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세 곡 간에 그러니까 앞에 두 곡하고 이번에 작업하면서 좀 달랐던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미스 808이라고 저랑 둘이 만든 노래 수민이랑 같이 이제 흉디판다의 그 당시 사랑 노래를 사랑 주제로 만든 노래가 있었고 그 수민 씨 앨범에서도 치킨이라고 이제 제가 곡을 만들고 흉디판다가 피처링한 수민이의 치킨에 대한 사랑 노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 이야기, 제 버전 사랑 노래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통닭까지만 해도 치킨까지만 해도 되게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했고 이건 그냥 제가 수민이랑만 하려다가 그러니까 푼디판다가 같이 하면은 우리가 셋 다 세 번째 사랑 노래인데 두 개가 워낙 좋았으니까 이것도 좋겠거니 하고 했는데 역시 잘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 게 아니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게 뭐 워낙 이제 미스 808로 연이 닿았지만 어쨌든 셋 다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친하고 서로 음악 좋아하는데 굳이 막 우리 통닭까지만 하자 이런 게 아니라서 그쵸. 원래 그냥 너 언제든 할 할수 거 있고. 그러고 그쵸. 그래서 네. 제가 빠질 줄은 몰랐네요. 빠질 수도 있었다는. 그러면 네, 마지막 이제 요 두 곡 안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사랑은 사실은 글자 표기를 되게 특이하게 하셨어요. 네. 숫자 4하고 리을하고 숫자 5를 쓰셨는데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진짜 아무 이유 없었는데 이제 제가 얘한테 제목을 뭐로 하지 원래는 제가 Love I Received로 하려 했는데 좀 길고 그래서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그냥 그럼 뭐 사랑으로 해라였고 수민이가 갑자기 저렇게 보낸 거예요. 누나 그 이상한 맞춤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특이하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받았는데 그냥 웃기네 할 수도 있었지만 수민이 가사가 이제 뭐 세모네모 동그라미 하면서 뭐 사랑의 이제 형태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태가 다른 게 또 참 뭔가 좋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곡 골든 플리스라는 곡 듣고 와서 또 이제 용감해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팬디파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바다 꽤나 명예 있는 놈의 아웃핏 그 위에 베이브는 보석보다 빛난 내 게이트
붙어있는 존경이란 것의 이름 오늘도 원해 원할수록 나는 부족해 여길 먹어버린 배가 넉넉히 불러도 절대로 담아지 못한 네이버 벌던 네이버 너가 대한 걸 그대한 걸로 메이드 먹어 베이버 영해 이런 여세 외근 거저 힘을 얻어내 빠른 소망의 끝에 있다 너가 원했던 중심 그곳에 BEWH 사랑이 대신에 이제 난 액션 내 가사들 로이팝 이미지 센신 손목이는 시계를 지배할 수 없는 내 맘과 패션의 집합 윤리로부터 자유해 하나 이것과 방종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습관이 돼버려 명예와 명예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잔소리 걸으면 흔적이 돼 너가 알아볼 때 바로 환절이 돼 망설이기엔 아까미 애들이 봐 왜들이 봤던 곳은 걔들이 뭐 영광의 자리들을 탐내는 내 영혼 안에 야망이고 걔들이 뭐 확인해 프로파일 bitch 확인해 스타일 내 이름 보다도 금관에 있는 white gold 어린아고 내 라이벌 네 안망 안에 있는 내 실루엣 네 돈을 밟고서 올라가네 팬이 선물한 내 무대 후세가 배워 후세가 알잖아 니꺼 너무야 날 전설이 돼 내 유행과 명예 전당의 BEWS와 무에서 US3 될 거야 부회상 징종경을 수 유해가 될 쯤 느껴 더 큰 존경의 부재가 걸고 수고했던 지난 3년 동안의 삶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다 모자라다는 생각의 지배 가운데 그 부재는 집과 차 부석과 돈에는 다 지금 내가 나의 명성에 약을 한다면 더 들어갈까 이대로 살까 난 과연 비와인과 함께한 골든 플레이스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우선은 곡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앨범 후반부에 있는 트랙인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거든요. 근데 골든 플리스라는 게 금양 모피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 좀 긴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갖게 되고 왕이 되는데 막상 갖고 나니까 그 금양 모피는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인기도 갖고 싶다면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되면은 더 필요한 것은 명예고 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곡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와이님이 되게 적합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BY 씨가 2집을 최근에 냈었는데 네. 그거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좀 봤다고 해야 되나?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BY라는 아티스트는 뭐 돈이나 인기만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이 친구도 어쨌든 명예라는 되게 큰 그 의미에서 명예를 되게 원하는 친구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 되게 잘 해줬고 그래서 그 곡을 들어보면 어쨌든 조금
어떤 비아이님께서 하셨던 원법하고도 거리가 있고 좀 곡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곡은 사실 뭐랄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곡이에요. 제가 그 이제 후렴 부분에 뮤아이랑 같이 했으면 하는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정 때문에 못하게 돼서 이제 그냥 그거는 나의 아쉬움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남겨놨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그 베이스 연주한 누기팍이 잘 쳐줬어요. 그래서 뭐 잘 그런 구성이 나오게 됐죠. 좀 이제 랩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런 부드러운 부분이 나왔다고 또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드럼적인 리듬을 넣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상 이제 마지막 곡인 오늘 들어볼 마지막 곡인 이제 영과 일 사이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이 곡에 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과 1 사이는 제목이 이제 0이랑 1 사이에 이제 무한대가 있다는 의미로 0과 1 사이고 무한대는 우리 모두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그 욕구는 이제 채워져도 무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럼 영과 일 사이 듣고 나서 오늘 음감에 조금 더 이제 마지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우주 속으로 헤엄쳐 저 별로 보인 두 환상이 날 기다려 너라는 기쁨보다 더 깊은 더 짙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수많은 색으로 가득 날 채워줄 곳에 네, 이렇게 영과 일 사이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을 5분 정도에게 받으려고 해요. 오늘 이제 음감에 마무리하기 전에 5분의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은 사랑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트랙 같은 걸 순차적으로 들려주셨는데 오늘 음감이 처음에 11번 트랙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굳이 10번 트랙의 가장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 이제 밴드 멤버들이랑 이제 밴드 사운드로 가장 공을 들인 곡이어서 이제 처음에 들려드리면서 밴드 친구들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제 곡 중에 이제 제가 곡을 여러 곡 들어서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곡 중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때 약간 그런 심리적인 경험을 하셨는지가 한번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셨을 때 이제 동굴로 더 안쪽으로 숨으셨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약간 대처를 하시거나 타개를 하셨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게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이라는 앨범을 완전히 시작하기 직전부터 뭐 그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커피숍 준비하느라고 이제 보증금 모으느라 돈을 예를 들어 150만 원을 한 달에 월급으로 받으면 100만 원 정도를 절약해야 돼서, 어쨌든 제가 원해서 절약한 거지만 되게 어쨌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은 목동에서 이제 되게 월세 싼 자취방을 구해서 살고 있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이태원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막 알바 끝나고 와서 집에서 밥 해 먹으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 제 친구들은 되게 막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랑 작업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럽기 때문에 제가 그랬겠죠. 이제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닫혀 있었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이 닫힌 마음을 이겨내야지 하고 이겨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앨범도 내고 그 커피숍 하면서, 커피숍이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제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좋은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이제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었고, 상황이 바뀌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겨냈어요. 네, 이제 질문 3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히트메이커로서 리얼 세션을 기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기존 비트메이킹과 다르게 큰 메리트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비트메이킹과 프로듀서와 비트메이커와 프로듀서 아티스트를 다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글쎄요, 프로듀서로서는 그런 악기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잘 활용을 한 것 같고, 비트메이커로서 어떤 막 드럼은 무조건 내가 해야지 막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공개하신 곡들이 다 서툴하고 네. 자랑스러우시겠지만 네. 그중에서 제일 뭔가 애착가거나 자랑스러운 오늘 들려드린 것 중에서는 사랑이라는 곡인 것 같아요.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은 사실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어쨌든 저 의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수민이가 쓴 가사도 마치 저한테,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는 말처럼 뭐 이건 너한테 주는 선물이고 뭐 언제든 돕게 막 이런 가사가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네, 이제 한 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없으시면은 그럼 앨범 커버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 인스타에서 한 2개 정도 봤고, 여기 앞에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네.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고 또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커버 같은 거에도 많이 관여하셨는지. 이제 커버 디자이너는 오른쪽 두 번째 쪽에 계신 레오벌스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커버가 총 한 8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개된 건 맨 밑에 건 이제 CD의 뒷면이고,
중간 거는 메인 커버고 위에 거는 이제 트랙 리스트인데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앨범 자체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의 그 포맷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가지 욕구에 대한 표현을 한 아트워크가 있고 맨 밑에 거는 그 5가지가 합쳐진 형태예요. 중간에 있는 건 어떤 무슨 오징어 같은 것이 5가지 동그란 가치를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아트워크들은 아마 제가 인스타에 올리거나 CD를 구매 유도하는 건 아닌데 CD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5분께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해주신 5분께는 그 앞에 이제 내려가셔서 가방 찾으실 때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기시면은 피아님께서 사인하실 건가요? CD가 아직 안 나와서 네. 나오면 네. 사인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음감회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음감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좀 소감이 있으시다면? 사실 다 들려주면은 다 들려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와주신 사람들이랑 이렇게 옹기종기 얘기 나누고 들어주시고 해준 거에 되게 감사하고 너무 따뜻한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나온 2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앨범하고의 간격이 상당히 크고 한데 좀 앨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 곧 나올 텐데 소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앨범 진짜 많이 냈었는데 가장 성숙한 시기에 낸 앨범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장 성숙하고 가장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예술 작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앨범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가장 딱 하나 혹은 뭐 특별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이게 앨범이 15곡이긴 한데 총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1번부터 쭉 들어보시는 게 추천드리고 약간 이제 데이트하거나 친구들이랑 어떤 갤러리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뭐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 후에는 뭐 좋은 트랙만 들어도 되고 뭐 감상 방법은 자유인데 그런 식으로 좀 작품처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앨범 나오고 나서 뭐 하시는 어떤 행사나 관련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1월 30일에 소프에서 이제 릴리즈 파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쉽게도 밴드 공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음악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연은 언젠가 꼭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 언젠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하이콘 TV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가 함께한 아트미치 토크 비앙님의 더 페이커 음감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앙님께서 얘기해주신 것들 잘 이제 담아 주시고 이제 23일 12시에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 나왔을 때 이제 많이들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